혹시 그런 날 없으세요? 유독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그냥 완전히 방전된 듯한 느낌? 그게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속으로 저 사람 딱 하나만 바뀌면 진짜 모든 게 완벽할 텐데 하는 생각 우리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네, 바로 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관계의 딜레마. 오늘 그 해결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은요,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약간은 모순처럼 들리는 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수수께끼 같죠? 자, 앞부분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요. 뒷부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계를 직접 재구성할 힘이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우리의 그 좋은 의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원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청개구리 신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과 자유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좋은 조언이라도 강요처럼 느껴지는 순간 일단 반대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본능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 스스로도 이거 고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이 저항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툭 지적하면 그게 바로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더 필사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바꾸려는 시도의 90% 이상이 그냥 실패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린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럼 사람을 고치려는 이 엔지니어 같은 접근법이 틀렸다면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에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기계를 어떻게든 뜯어고치려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멈추고요. 내 삶이라는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물에 햇빛이랑 물을 듬뿍 줄지, 어떤 잡초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지, 그리고 내 정원의 흙이랑 도저히 맞지 않는 식물은 어떻게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 바로 그 정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원사의 관점이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고요. 행복한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역사상 가장 긴 연구 중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724명의 남성을 무려 75년 동안 추적했어요. 그들의 직업, 건강, 가정생활까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걸 기록한 거죠.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75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가리킨 단 하나의 결론은 정말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심지어 유전자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노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할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그건 바로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쁜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우리 정신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말 그대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가는 이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특히 가족이나 직장 상사처럼 내 맘대로 그냥 싹둑 잘라낼 수 없는 관계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그 헛된 노력을 이제 그만두고 그 관계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나 시간을 좀 조절하고 감정적인 대화 대신에 팩트 기반으로만 소통하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하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직원들 태도가 문제다라면서 개인 교육에만 집중했는데 결과는 완전 실패였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 아니라 환경,
즉 서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동료끼리 칭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통을 늘렸더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조직 전체의 만족도랑 생산성이 극적으로 올라갔죠. 환경이 사람들의 최고를 끌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과 햇빛을 줘야 할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성장형 관계입니다. 같이 있으면 내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요.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할 관계의 신호도 아주 분명합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에너지가 쭉 빨리거나 나 자신이 되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나 끝없는 부정과 비판으로 내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관계들이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관계들을 신중하게 편집하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행위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매정하게 잘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자기 존중의 표현인 거죠. 최고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요. 이 위대한 혁명은요, 무슨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아주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단톡방 알림을 그냥 꺼버리는 것, 영감을 주는 사람의 SNS를 팔로우하는 것, 나한테 힘이 되는 친구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잡는 것, 바로 이 작은 편직들이 모여서 당신의 환경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이 문장,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정원을 스스로 가꾸고 최고의 환경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바로 당신의 그 선택권에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편집은 무엇인가요? 그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혁명의 시작이 될 겁니다.